오늘은 오랜만에 미스테리한 실화 사건을 들고 와봤습니다. 미스테리한 그의 죽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지금 들리는 노래, 유명한 곡이죠. 포지션의 I Love You. 이 노래는 사실 리메이크 곡입니다. 일본의 한 가수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인 거죠. 동명의 I Love You라는 발라드 곡의 원작자로도 유명하고 80년대 일본 가요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인 이 인물. 그의 이름은 오자키 유타카입니다. 오자키 유타카는 우리나라에서는 I Love You로 인해서 발라드 곡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자국인 일본에서는 락 음악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고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뮤지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활동을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10대 락커다 하는 그런 특이한 점 때문에 많은 젊은 10대, 20대 연령대의 팬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고 그의 미스테리한 죽음 이후로는 그가 발표한 곡 그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 오자키 유타카는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10대, 20대들이 그의 노래를 많이 커버하고 부르고 있고 그의 노래가 옛날 노래다 하는 그런 인식도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자키 유타카는 학창시절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일본의 명문고인 아오야마 가쿠인 고등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동시에 육상학교에도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서 두 학교를 한 번에 합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육상학교는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한다는 교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자키 유타카는 육상학교가 아닌 아오야마 가쿠인으로 입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도 참 말썽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흡연으로 인한 정학, 밤중에 시부야 거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대학생 무리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되는 사건으로 무기한 정학을 받기도 하고 이 반항아적인 성향이 짙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퇴학 위기까지 처하게 된 오자키 유타카. 결국 그는 스스로 자퇴서를 제출하고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퇴가 그의 첫 번째 앨범을 만드는 동기가 되게 되죠. 1983년 오자키 유타카가 17세가 되던 해에 그는 15의 밤, I Love You 등의 명곡이 수록된 1집 17세의 지도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또 1985년에 이르러서는 2집 앨범 회기선에 수록된 졸업이라는 곡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락음악이라는 장르성, 또 사춘기 10대를 지내고 있는 혹은 지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공감성 높은 가사, 또 그의 수려한 외모, 고등학교를 자퇴한 반항아라는 특이성 등의 이유로 졸업이라는 이 곡이 대히트를 하게 되고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를 지지하는 10대 팬들이 무수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많은 언론으로부터 10대들의 대변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자키 유타카는 80년대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들과 맞물려서 하나의 문제와 같은 이미지로 여겨지게 되기도 했고 또 그의 2집 앨범 히트곡인 졸업에는요 학교 창문을 박살내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실려 있는데 그 가사를 그대로 따라서 실제로 많은 10대들이 학교 창을 부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졸업이라는 노래가 그 당시 일본에서 방송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자키 유타카가 이렇게 대스타가 되었는데 어째서인지 그의 TV 출연은 거의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적은 거예요. 왜냐면 그의 소속사였던 마더 엔터프라이즈 측에서 오자키는 자신이 부를 곡을 직접 쓰고 부르는 뮤지션이지 아이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TV 출연을 거부한다. 하는 그런 요상한 이유로 그의 TV 출연을 막은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스타가 된 오자키를 직접 보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라이브 공연이나 혹은 잡지의 인터뷰와 함께 실린 그의 사진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오자키의 소속사인 마더 엔터프라이즈는 그의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매체에 실리는 그의 사진들을 전부 흑백 사진으로 찍었다고 해요. 또 오자키가 살짝이라도 미소를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사진이 파파라치에 의해서 찍히게 되면 그 사진이 매체에 실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미지 메이킹인 거죠. 과연 그게 오자키 유타카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히트곡이 된 졸업이라는 곡으로 인해서 오자키는 나날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기는요, 데뷔 2년이 되지 않은 1985년 8월 오사카 구장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콘서트를 전부 매진시킬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또 그가 1985년 11월 1일부터는 라스트 티네이지 아프렌스라는 제목의 투어 공연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공연의 티켓들도 모두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라스트 티네이지 아프렌스 이 투어 공연에서부터 오자키 유타카의 정신 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투어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공연이 끝나면 화장실로 막 달려가서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또 한 공연에서는 그의 노래인 I love you를 그가 부르던 중에 팬들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오자키가 마이크에 대고 내 노래니까 니들은 부르지 마! 하고 소리를 치고 그대로 그 공연을 거부하고 무대에서 도망치듯 내려가서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로 인해서 오자키가 약간 이상해졌어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대단한 소속사였던 마더 엔터프라이즈가 언론을 통제하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잘 무마시켰다고 해요. 또 투어가 진행되던 시기에 오자키 유타카의 20살이 되는 생일 바로 전날인 1985년 11월 28일 그의 10대를 마무리할 앨범인 부서진 문을 넘어라는 제목의 앨범이 발매되었고, 투어의 마지막 공연 다음 날인 1986년 1월 1일 오자키 유타카는 돌연 무기한 활동 중지 선언을 발표합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던 스타였던 오자키가 갑자기 무한 활동 중지를? 왜 그랬을까요? 오자키는 그렇게 휴식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소속사에서 오자키에게 미국 유학을 제안하게 돼요. 1986년 중순 오자키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학 시기가 그의 불행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어버리죠. 오자키가 미국 유학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10대들의 대변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새로운 곡들을 작업하기 시작하는데 소속사는 이를 완강히 반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 이미지를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 당시 소속사였던 마더 엔터프라이즈가 오자키를 무리하게 이용해서 다른 사업들도 막 벌리다 보니까 빚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자키 유타카가 이미 상업적으로 성공했던 10대들의 대변인 이미지를 계속 고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가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10대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게 곧 돈이 될 테니까요. 그 행위가 얼마나 지독했냐면 오자키 유타카가 미국 유학을 시작하고 그는 각성제에 상당히 중독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회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1987년 7월 1일부터 1988년 1월까지 대략 5개월 정도의 긴 대장정의 투어 일정을 상의도 없이 맘대로 잡아버립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간 각성제에 중독되어 버려서 오자키의 목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많이 목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도 오자키는 87년 8월 3일에 열린 오사카 구장, 또 8월 29일, 30일 이틀에 연달아서 걸친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의 대형 공연을 전부 매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87년 9월 24일 오자키의 컨디션이 극도로 너무 안 좋아져서 급하게 투어를 중단하게 됩니다. 목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의 컨디션이 최악인 상황에서 투어까지 중단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는 휴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0월 1일에 그의 6번째 싱글 앨범 핵이라는 제목의 앨범이 출시됩니다. 점점 각성제에 중독되어 가던 오자키는 결국 그해 12월 각성제 복용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게 돼요. 12월에 이미 경찰에 검거돼서 구속이 되었는데 언론에는 다음 해인 1988년 1월 8일이 돼서야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소속사의 힘이었을까요?
1988년 2월, 오자키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던 한 여성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의 이름은 시게미라고 하는 일반인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감옥에도 다녀왔고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까 이제 오자키가 마음을 좀 다잡았을까요? 결혼을 하고 바로 한 달 뒤였던 1988년 6월, 그는 싱글 앨범인 태양의 파편을 발매합니다. 또 9월 1일에는 가로수라는 이름의 앨범도 발표해요. 또 바로 이어서 9월 12일에는 도쿄돔에서 라이브 콘서트도 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일정들 말이에요. 그가 데뷔하고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이 시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스케줄인 것 같거든요. 앨범이 발매되는 시기가 굉장히 타이트한 데다가 그 안에는 라이브 콘서트 공연들이 막 무수히 들어차 있어요. 그는 과연 이걸 어떻게 소화한 걸까요? 역시 오자키 유타카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런 여러 사항들에 오자키도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속사인 마더 엔터프라이즈와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마찰과 각성제 마약 중독의 후유증으로 2차례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자키 유타카의 상태는 불안정했어요. 도쿄돔 콘서트 이후로 오자키는 1년여간 별다른 활동이 없이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활동이 없던 이 휴지 기간에도 소속사는 오자키 유타카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너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너 다른 소속사 가려면 우리한테 돈 엄청나게 줘야 돼.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자키 유타카를 막 쪼아대는 거죠.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오자키는 나날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1989년 오자키의 아들인 오자키 히로야가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1990년에는 마침내 소속사 마더 엔터프라이즈와 오자키 유타카의 관계가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해야지, 잘해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치부심하여서 1990년 11월 15일 5집 앨범 탄생을 발표하고 이 앨범은 오리콘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면서 그의 성공적인 복귀를 알리게 됩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자신의 개인 소속사를 설립하기도 해요.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소속사도 더 이상 없고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들도 생겼어요. 또 오리콘 앨범 차트 1위까지 했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복귀도 완료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자키는 당연히 행복해야겠죠. 이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바로 사건이 터집니다. 1991년 4월 오자키 유타카의 한 기사가 언론사에 터지게 돼요. 유명한 언론사였던 프라이데이에 기사가 오르게 된 건데요. 오자키 유타카의 불륜 기사였어요. 당시 인기 아이돌로 활동 중이던 사이토 유키라는 여성과 홋카이도에서 단둘이 여행을 하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식은 프라이데이에서 시작돼서 각종 여러 언론사에 불륜이라는 타이틀로 스캔들화돼서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오자키의 불륜 스캔들이 일본 열도를 뒤엎었어요. 헌데 이 스캔들로 인해서 다른 소식들도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가 그의 부인인 시게미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소송이 시게미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었거든요. 아들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는 나름 화목하게 살고 있었는데 오자키가 소속사 마더 엔터프라이즈와 갈등을 빚으면서 힘들어하고 휴식기를 가지던 그 시기, 정신적으로 피폐하던 그 시기에 서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오자키가 시게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막장짓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 오자키가 아이돌 사이토 유키와 어떤 일정이 겹쳐서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눈이 맞아서 불륜 관계가 시작된 거죠. 또 1991년 3월경에 그가 자신의 인기곡이었던 I Love You를 정식 싱글로 다시 한번 발매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자신의 불륜 상대인 사이토 유키를 위해서 발매한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발매 시기도 이미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앨범의 표지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사이토 유키에게 영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불륜 스캔들로 인해서 부인이었던 시게미가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의 이혼 소송에 걸려있던 위자료가 원래는 3천만 엔 정도였대요. 현재 하나로 보면 대략 2억 6천만 원대 정도였는데 위자료를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3억만 엔으로 올려요. 26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자키는 돈이 없었어요. 소속사 정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새어나갔겠죠. 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빡빡했던 소속사가 오자키 유타카에게 과연 돈 정산을 잘해주거나 많이 주거나 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2억 6천만 원도 힘든데 시게미한테 26억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시게미와의 이혼이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이 합의금 문제로 인해서 오자키는 사이토 유키에게 결별 의사를 표하고 그렇게 불륜 관계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요. 참고로 이 스캔들이 터졌을 때 사이토 유키 측은 오자키와의 불륜을 부인했는데 오자키가 사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토 유키는 그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불륜 스캔들 등등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오자키는 1991년 5월 20일부터 요코하마 아레나를 시작으로 투어를 시작해서 10월 30일 국립 요요기 경기장 공연을 무사히 끝맺으며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 짓게 됩니다. 투어를 마치고 오자키는 시게미와 재결합을 하게 돼요. 오자키는 바로 6집 앨범 작업에 돌입하게 되죠. 또 그해 말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단란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오자키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삶의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헌데 불행이 또 찾아와요. 1991년 12월 29일 항상 오자키의 편이었고 항상 그를 응원해주던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겪게 되고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오자키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본 무도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 그게 그의 목표였죠. 준비하던 6집 앨범을 마무리 짓고 그 모든 곡들을 녹음까지 마친 일주일 후 오자키는 그동안 바라고 바래왔던 일본 무도관에서의 공연을 계약하게 됩니다. 무도관 공연이 2달 정도 남아있던 1992년 4월 25일 새벽 5시 54분경 오자키 유타카가 동네 주민에게 발견돼요. 한 주택 앞에서 벌거벗은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견 당시 오자키의 몸은 다 벗겨진 상태였어요. 나체 상태였고 또 온몸에는 멍과 끔찍한 상처들이 범벅이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돼서 정밀히 검사해본 결과 그의 갈비뼈는 3대나 부러져 있었고 오른쪽 눈은 터져 있던 상태였으며 온몸에는 무수한 담배빵 자국으로 보이는 자국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자키를 검사했던 전문의 입장에서 이러다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큰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진찰받으면 어떠실까요? 하고 그의 아내 시게미와 오자키의 형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게미와 오자키의 형은 그를 그냥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그날 아침 10시가 되어서 오자키의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가족 중 누군가가 약 1시간 후인 11시 9분에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일본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기 시작했으나 낮 12시 6분 오자키 유타카는 사망하게 됩니다. 오자키가 사망한 공식적인 사인은 폐수종이었어요. 폐에 많은 점액질이 축적되어서 폐가 부풀어 오르고 팽창하는 그런 증상이래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공식적인 사인이 폐수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발견됐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집단 폭행을 당한 그런 느낌이 드는 모습인데 또 이 폐수종이라는 증상은요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오자키는 이미 마약 중독에서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폐수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그는 그런 증상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의 죽음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자키가 죽기 직전 그와 불편했던 사이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어요. 우선 오자키는 자신의 전 소속사였던 마더 엔터프라이즈에서 독립했음에도 그 소속사 대표인 후쿠다라는 사람과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더 엔터프라이즈와 독립이 성사된 날 이후에 그가 복귀를 하고 나서 한 인터뷰 자리에서 마더 엔터프라이즈는 나를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단 노예로 취급했다. 또 사장 후쿠다는 나를 자신의 소속사에 묶어두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 강제로 각성제를 투여시켰다 라고 밝히면서 전 소속사 사장을 맹렬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오자키와 전 소속사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던 거죠. 또 그의 부인인 시게미, 그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륜으로 인해서 시게미가 상처를 받았을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이 오자키가 소설을 하나 연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소설에 시게미가 등장을 하는데 시게미는 사실 입양아였어요. 근데 이 사실을 시게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설 속에 시게미가 입양하다 하면서 맘대로 소설을 써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게미는 이 사실을 언론에 말하면서 오자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한 그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와 만났던 사람도 바로 부인 시게미입니다. 그와 전날 밤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폭행당한 듯한 모습으로 발견된 오자키 유타카였는데도 부인 시게미는 그의 의문사 자체를 모든 언론사에 부정합니다. 그거 그냥 폐수종으로 죽은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면서 의문사 가능성을 완전히 완강하게 부인해요.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게미가 수상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가 범인일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994년 일본의 TV 채널인 아사히에서 오자키 유타카의 의문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또 한창 취재를 하던 중에 제작진은 오자키 유타카의 사망에 시게미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를 알아챈 시게미는 제작진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시게미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제작 중이던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엎어져 버리게 되었죠. 오자키가 사망한 당일 분명 시게미는 그와 술을 마시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1차 술자리였고 그렇게 술을 마시던 중에 오자키가 자신의 친구들을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게미에게 나 한 잔만 더 마실 테니까 먼저 돌아가 라고 말하는 장면이 CCTV에도 녹화되어 있고 또 종업원들 또한 같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불륜 사이였던 사이토 유키와는 완전히 정리를 하고 시게미와 다시 관계를 회복해가던 시점이어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녀가 그를 그렇게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명백한 폭행인데 오자키의 부검 결과 오자키의 폐를 포함한 체내에서 각성제 성분이 대량 검출되었다고 해요. 그의 마약 치료가 성공한 게 아니었던 걸까요? 당시에도 그의 사진으로 인해서 상해치사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달랐어요. 폭행의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경찰에서도 그가 혼자 넘어지는 거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 사람의 증언을 확보해서 그가 죽은 것은 타살이 아니다 하고 공표하게 되죠. 오자키의 죽음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죽은 본인만 아는 그런 미스테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살로 보기에도 그걸 반박할 여러 근거들이 있고 또 그렇다고 폐수종이다 하고 보기에는 그의 외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죠. 갈비뼈나 멍 같은 거는 넘어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온몸에 나 있던 담배빵 자국도 본인이 스스로 내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또 오자키가 처음 발견돼서 병원에 갔을 때 그에게 의사가 정밀 진찰이 필요하다고 부인 시게미와 오자키의 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데려가서 정밀 진찰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를 왜 집으로 그냥 데려간 걸까요? 저는 그것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훗날 그 이유에 대해서 시게미가 인터뷰를 해서 밝혔다고 해요.
병원에 오자키 유타카를 데려갔을 때 오자키가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찰을 하고 의사가 주사를 놓아주는데 오자키는 그 주사를 매우 불안해했다고 해요. 자신을 죽이려고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고 막 이상한 소리를 했대요.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인인 시게미와 오자키의 형은 오자키 유타카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비밀인지 아니면 이미 드러난 진실인데 외면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의 의무는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의 발인은 그가 사망한 후 5일이 지나서 치러졌으며 사이타마현 토쿠로자와시에 있는 사야마 호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연결식에는 무려 37,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자키 유타카의 죽음으로 80년대가 막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의 진실, 명확한 사실은 이제 와서는 더 이상 알아내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고 그의 이름이 이 세상을 떠도는 그날까지 이 일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오자키 유타카, 지금은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봅니다.